보험도 투자처럼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슬기로운 보험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2025 보험 세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KB손해보험 한용준입니다. 저는 KB라이프생명 조미정 세무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월 납부하시는 보험을 다들 한 개 이상은 갖고 계실 텐데요. 매월 납부하시는 보험료를 고려하고 개인의 질병을 예측해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보험금 상속세와 보험금의 상관관계, 보험금 청구권,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적용이율이 내리면 보험료는 오를까요? 내릴까요? 네, 보험료는 오릅니다. 우선 한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고 2025년도에도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되는 적용이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는데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 보험회사의 운용수익이 하락할 수 있어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적용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죠? 보험 잘 가입하는 꿀팁 혹시 있을까요? 아파트와 주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는 교통도 보고 학군도 보고 향후에 그 지역의 가격이 올라갈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하물며 임장을 가보기도 하죠. 그런데 주식은 어떻죠? 누군가가 어느 주식이 올라간다더라, 저 주식은 저평가가 됐다더라, 그냥 이야기만 듣고 삽니다. 그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면서 산다는 거죠. 보험도 아파트 구매하시는 것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 사정도 살펴야 하고 건강 상태, 유전적인 질병, 하물며 직업까지 고려하여 나에게 알맞은 담보나 상품을 신중하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중하게 잘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보험 가입 시 성별, 나이 정도만 고려하고 대부분 비슷한 담보를 일률적으로 가입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40대 여성의 보험은 대부분 비슷하다는 겁니다. 개인마다 고려할 사항이 많음에도 성별, 나이만 고려된 거죠. 이제 보험도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 맞춤형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여러 기관의 개인별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체 나이, 질병 발생 위험도 등 나의 실제 건강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비 예측까지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안받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세무사님, 요즘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수익률뿐만 아니라 납부해야 되는 세금까지 고려하시는데요. 특히 보험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험 가입과 상속세가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사망보장 상품들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요. 이때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가입 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 상속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어떤 경우에 내게 되나요? 예를 들어 본인의 가족분들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를 본인, 가족을 수익자로 보험금 10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인 사망 시 수익자인 가족분들에게 보험회사가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계약자 본인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라면 발생하는 보험금도 계약자의 상속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속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보험 계약을 하실 때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설정하여 가입하시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보험을 가입하여 부모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자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소득이 없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는 납입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모의 상속 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요즘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망보험금도 신탁이 되나요? 네, 2024년 11월 12일부터 보험금도 신탁이 가능해졌습니다. 고령화와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로 상속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보험금도 신탁 대상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이 신탁 계약을 통해 남겨진 가족들의 상황에 맞게 원하는 구조로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어떤 분들이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미성년자 자녀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신 분들 또는 상속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사망 시 미성년자 자녀만 남겨질 경우 일시금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자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신탁을 통해 교육비나 생활비를 분할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님이 사망하는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신탁하여 자녀의 생계와 복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계약은 신탁이 가능한가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일반 사망 보장에 한정하며 보험 계약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신탁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직계 존비속가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위탁자가 동일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매년 가입해야 하는데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한다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죠. 하지만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저렴하게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꼭 안전운전을 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나의 책임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특약을 잘 활용하시는 겁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최대 22개의 할인 특약이 있습니다. 운행 거리에 따른 할인, 자녀 여부에 따른 할인, 안전운전 점수에 따른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이 있고요. 회사마다 할인율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할인 특약만 잘 알아도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24년 1월에 보험료 비교 추천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별로 보험료 기준이 달라 활용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비교 추천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여 비교 추천 서비스 2.0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는 꿀팁, 꼭 안전운전 기억합시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투자의 경계를 넓혀라.